첫 무도회. 생전 처음 무도회에 초대를 받은 18살의 닐라로서는 언제부터 무도회가 시작되었는지를 말하라면 얼른 대답하지 못했을 것이다. 댄스의 맨 처음 파트너는 그 무도회에 갈 때 탄 마차였는지도 모른다. 시골에서 도시의 친척집에 놀러온 닐라는 지금 사촌인 로라, 노리와 함께 마차를 타고 있다. 닐라는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다. 한 손을 얹어놓은 쿠션은 낯선 청년의 야외복 소매처럼 매끄럽게 느껴졌다. 마차는 미끄러지듯 달리고 있었다. 왈츠라도 추고 있는 것처럼 빙글빙글 도는 가로등이나 집들, 그리고 지붕들과 수목을 지나치면서 릴라, 너 정말 여태까지 무도회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니? 참 이상하다. 로라가 큰 소리로 말했다. 제일 가까운 이웃이란 것도 25km나 떨어져 있는걸? 닐라는 부채를 폈다 접었다 하면서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 남들처럼 태어난 모습을 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그녀는 남들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고 애써 관심이 없는 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새로운 경험이었고 마음을 들뜨게 하는 것들이었다. 함께 마차에 타고 있는 사촌들, 조지의 둥글게 잡아맨 호박색 머리, 금발에 마거트리 꽃을 꽂은 노라의 얼굴은 흰 모피 목도리에 쌓여 마치 눈 속에서 피어난 꽃과 같았다. 닐라는 그 인상적인 모습을 언제까지라도 잊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노리가 새 장갑의 단추에서 얄팍한 종이를 벗겨버리자 마음이 약간 아팠다. 그 얇은 종이를 기념으로 추억으로 간직해두고 싶었던 것이다. 노리는 몸을 앞으로 내밀면서 여동생인 노라의 무릎에 손을 얹고 말했다. 저 말이다. 항상 나와 춤추는 것은 3번째와 9번째야. 알았지? 아, 오빠가 있다는 것은 참 근사하구나. 난 외동딸이어서 형제가 없어. 나에게도 알았지? 라고 말을 해주는 오빠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만일 시간에 여유가 있었다면 울어버렸을지도 몰라. 물론 지금은 울고 있을 시간이 없다. 마차는 벌써 홀 앞에 다다랐다. 앞에도 뒤에도 마차가 늘어서 있었다. 길 양쪽은 움직이고 있는 부채꼴의 등불로 환했다. 잘 포장된 길에는 화려한 옷을 입은 남녀가 마치 공중을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작은 비단신이 새처럼 서로 쫓고 쫓기면서 걸어간다. 나를 꼭 잡아 닐라, 미아가 될지도 몰라. 노라가 말했다. 자, 모두 빨리 가자. 노리가 말했다. 닐라는 노라의 분홍 비로드 외투에 손가락 2개를 걸쳤다. 그녀는 몸을 들어 올리는 것처럼 가볍게 계단을 올라가 커다란 금빛 등과 복도를 지나서 숙녀라고 쓰여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대단히 붐비고 있어서 몸에 걸치고 있는 것을 벗을 자리도 없을 지경이었다. 몹시 소란해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양쪽 2개의 벤치에는 목도리 외투 따위가 높다랗게 쌓여 있었다. 흰 앞치마를 두른 나이 많은 2 여자가 바쁘게 뛰어다니며 팔에 잔뜩 안고 온 것들을 자꾸 쌓아 올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저마다 먼저 안쪽에 있는 작은 화장대와 거울 쪽으로 가려고 서로 밀치고 있었다. 커다란 가스등이 이 숙녀실을 밝게 비추고 있었다. 이 밝은 빛은 더 참을 수가 없어 춤을 추기라도 하는 듯 흔들리고 있었다. 문이 열리면서 갑자기 홀에서 음악 소리가 들려오자 가스등의 불빛은 천장을 찌를 듯이 날뛰었다. 검은 머리의 여자, 금발의 여자들이 머리를 매만지기도 하고 리본을 고쳐매기도 하고 손수건을 가슴속에 찔러 넣기도 하고 대리석 같은 순백의 장갑을 매만지기도 하였다. 릴라는 모두들 즐거운 표정을 짓고 있으며 모두 아름답다고 생각하였다. 머리핀이 어디 없을까? 누군가가 큰 소리로 말했다. 이상해, 머리핀이 1개도 없다니. 내 등에 분첩을 좀 두드려줘요. 부탁합니다. 바늘과 실이 있어야겠어요. 주름 장식이 터져버렸어요. 몹시 어수선한 가운데 이렇게 울먹이는 소리도 들렸다.
그때 저도 주세요, 저도 주세요 하는 소리가 나는 가운데 무도회 프로그램이 든 큰 상자가 손에서 손으로 건네졌다. 분홍색과 은색으로 인쇄된 예쁜 프로그램에는 폭신폭신한 장식술이 달린 분홍색 연필이 달려 있었다. 프로그램 한 장을 집을 때 릴라의 손가락이 떨렸다. 저도 한 장 가져도 될까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묻고 싶었다. 그녀는 프로그램을 훑어보았다. 왈츠 3, 통나무 배를 둘이 타고 폴카 4, 뜻밖의 습격이라는 데까지 읽었을 때 매그가 왔다. 릴라, 이제 됐니? 릴라는 복도의 혼잡을 헤치고 홀의 이중으로 된 문 쪽으로 걸어갔다. 춤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밴드는 연주를 그쳤으나 너무 시끄러웠기 때문에 연주가 시작되더라도 들리지 않았을 것 같았다. 릴라는 매그에게 몸을 꼭 붙이고 그녀의 어깨 너머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천장에 둘러쳐져 있는 갖가지 빛깔의 펄럭이는 작은 깃발까지도 수다를 떨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릴라는 이제 부끄럼 같은 것은 잊고 있었다. 집에서 옷을 갈아입으면서 침대에 앉아 한쪽 신은 신고 다른 쪽은 벗은 채 아무데도 가지 못하겠다며 사촌들에게 전화를 걸어달라고 어머니에게 졸라대던 일 따위는 잊어버렸다. 인적이 드문 벽지에 위치한 그녀의 집 베란다에 앉아 달빛 아래에서 올빼미 새끼가 우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 제일 좋다던 릴라의 생각은 지금 넘치는 기쁨으로 바뀌었다. 그 기쁨은 혼자서는 견뎌내기 어려울 정도였다. 그녀는 부채를 꼭 쥐고 금빛으로 빛나는 바닥, 진달래꽃, 가장자리에 붉은 용단을 깐 무대, 거기에 놓여있는 금빛 의자,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밴드 등을 둘러보면서 숨을 죽이고 생각하였다. 아, 정말 멋있구나. 정말 꿈나라 같아. 아가씨들은 모두 입구 한쪽에 몰리고 남자들은 반대쪽에 몰려 있었다. 검은 유니폼을 입은 시중드는 부인들은 반짝반짝 빛나는 바닥을 종종 걸음으로 조심스럽게 걸어 무대 쪽으로 갔다. 시골에서 온 사촌 릴라야. 잘 좀 돌봐줘. 파트너를 찾아줘. 내가 모든 일을 맡고 있는 사람이니까. 매그는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서 부탁했다. 많은 낯선 얼굴이 그녀 쪽을 보고 상냥한 미소를 띄었다. 그래, 좋아. 낯선 목소리가 말했다. 릴라는 자기를 보고 있다고 생각한 그 아가씨들이 사실은 자기를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아가씨들은 모두 남자 쪽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었다. 남자들은 어째서 나오지 않는 걸까?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남자들은 저쪽의 선체로 장갑을 매만지거나 반지르르한 머리를 매만지거나 서로 웃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아무래도 그래야겠다고 결심이라도 한 듯 남자들이 플로어 위를 마치 미끄러지듯이 걸어왔다. 아가씨들은 기쁜 듯이 웅성거렸다. 키가 큰 금발의 남자가 매그 있는 쪽으로 달려오더니 그녀의 프로그램을 잽싸게 빼앗아 들고는 무어라고 써놓았다. 그러자 매그는 그 남자를 닐라 쪽으로 가도록 했다.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는 닐라에게 인사를 하며 미소를 보냈다. 안경을 쓴 검은 머리의 남자가 다가왔다. 그리고 노리가 친구들을 데리고 왔다. 또 노라는 나비 넥타이가 삐뚤어지고 얼굴에 주근깨가 있는 키가 작은 남자를 데리고 왔다. 나이가 좀 많은 뚱뚱하고 머리가 꽤 벗겨진 남자가 오더니 닐라의 프로그램을 집어들고 중얼거렸다. 어디 보자. 그 남자는 많은 이름이 씌어있는 자기 프로그램을 릴라의 프로그램과 한참 대조하고 있었다. 그에게 폐를 끼치고 있나 해서 릴라는 부끄럽게 생각하였다. 저 사양하지 마세요. 그녀는 숨을 죽이고 말했다. 그러나 뚱뚱한 남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프로그램에 무엇인가를 써놓더니 그녀의 얼굴을 또 한 번 흘낏 보았다. 빛나는 눈동자의 이 귀여운 얼굴을 내가 본 적이 있던가? 남자는 낮은 소리로 말했다. 전에 내가 알고 있던 얼굴인가? 마침 그때 밴드가 연주를 시작하였다. 뚱뚱한 남자는 가버렸다. 그 남자는
반들반들 빛나는 바닥 위로 밀려오는 우렁찬 음악의 물결에 휘말리면서 사라져갔다. 사람들은 한 쌍씩 플로어로 흩어지면서 빙글빙글 돌아가기 시작하였다. 닐라는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서 댄스를 배운 일이 있었다. 토요일 오후가 되면 기숙생들은 언제나 고람석으로 지은 예배 보는 홀에 들어가야 했다. 거기서 에클스 선생이 댄스의 특별반을 지도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음산한 홀의 벽에는 성경 구절을 쓴 벽이 붙어 있었고 갈색 비로드 모자를 쓴 몸집이 작은 부인이 어색하게 피아노를 쳤었다. 그 홀과 지금의 이 홀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었다. 만약 파트너가 자기에게 한 사람도 오지 않고 멋진 음악만 들어야 한다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금빛 플로어를 미끄러지듯 춤추는 것을 그저 쳐다보기만 해야 한다면 차라리 죽는 편이 나을 것 같았다. 그렇지 않으면 정신을 잃든지 어두운 창문에서 뛰어내리는 편이 낫겠다고 닐라는 생각하였다. 우리들 차례군요. 누군가가 인사를 하고 미소를 지으면서 닐라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래서 그녀는 죽지 않아도 되었다. 그 낯선 상대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밀어 그녀는 연못에 던져진 꽃처럼 플로어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꽤 좋은 플로어지요? 그는 기전어디고 작은 소리로 느릿하게 말했다. 아주 잘 미끄러지는 것 같아요. 닐라가 대답했다. 네? 뭐라고 하셨지요? 작은 소리는 깜짝 놀란 듯이 말했다. 닐라는 되풀이해서 같은 말을 했다. 그는 잠깐 사이를 두고 말했다. 정말 그렇군요. 닐라의 몸이 크게 빙그르르 돌았다. 훌륭한 솜씨였다. 닐라는 여자끼리 춤출 때와는 아주 다르다고 생각했다. 여자끼리는 서로 부딪히거나 남의 발을 밟거나 한다. 진달래꽃은 이제 하나하나의 꽃이 아니라 분홍색과 흰색의 깃발 모양이 되어 춤추고 있는 그림으로 바뀌었다. 지난주 벨시 무도회에 오셨던가요? 또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쳐있는 듯한 목소리였다. 닐라는 쉬겠냐고 상대에게 물을까 생각하였다. 아니요, 무도회는 오늘 밤이 처음인걸요?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상대는 약간 숨찬 듯이 웃었다. 그럴 리가? 상대는 고지 듣지 않았다. 정말이에요. 이것이 제 첫 무도회예요. 닐라는 열심히 말했다. 남과 대화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살 것 같은 기분이었다. 전 여태까지 줄곧 시골에 있었는걸요. 그때 음악이 그치고 두 사람은 벽 쪽에 있는 의자로 갔다. 닐라는 분홍빛 비단신을 옴추리고 부채를 붙이면서 다른 쌍들이 차례로 문을 통해 나가는 것을 더없이 즐거운 기분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어때? 재밌어, 닐라? 사촌인 조지가 금발을 끄덕이며 물었다. 노라가 지나치면서 살짝 윙크해 보였다. 그것을 본 닐라는 이제 자신이 완전히 어른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확실히 닐라의 파트너는 말수가 적었다. 그는 기침을 하거나 손수건을 집어넣거나 조끼를 잡아당기거나 또는 소매에서 실밥을 떼내거나 하였다. 하지만 그런 것은 아무래도 좋았다. 다시 밴드가 울리기 시작하자 그녀의 두 번째 파트너가 마치 천장에서 뛰어내려오기라도 한 것처럼 눈앞에 서 있었다. 플로어는 쓸만하지요? 새로운 상대가 물었다. 누구든지 플로어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가 보다고 닐라는 생각했다. 화요일에 니버시의 무도회에 오셨던가요? 상대는 다시 물었다. 여기서 또 그녀는 설명을 하였다. 그녀의 파트너들이 자기 이야기에 성의를 기울여 듣지 않는 것은 아무래도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어쨌든 자기로서는 생전 처음 경험하는 무도회이다. 그리고 멋진 세계가 이제 막 시작된 데 불과하다. 밤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 지금까지 전혀 몰랐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에게 지금까지의 밤은 어둡고 조용하고 때로는 아름다울 때도 있었다. 그러나 어쨌든 밤은 어딘지 모르게 서글프고 냉엄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두 번 다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리라. 밤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세계를 열어 보여주는 것이다.
아이스크림 드시겠습니까? 파트너가 물었다. 릴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문을 지나 복도를 거쳐 식당으로 들어갔다. 릴라는 볼이 달아오르고 갈증이 났다. 작은 유리 접시에 담긴 아이스크림은 기막히게 맛있어 보였다. 냉각되어 하얗게 된 스푼이 차게 느껴졌다. 아이스크림을 다 먹고 홀로 돌아오니 문 옆에서 그 뚱뚱한 남자가 릴라를 기다리고 있었다. 릴라는 그 남자가 꽤 나이가 들었다는 생각이 들자 섬뜩하였다. 그 남자는 아무리 살펴보아도 부모로서 객석에 앉아 있어야 마땅한 사람이었다. 게다가 다른 파트너와 비교하면 확실히 초라하게 보였다. 족귀에는 주름이 져 있고 장갑 단추도 하나가 떨어져 있으며 웃옷은 마치 분필가루가 묻어 있는 것 같았다. 어서 오세요, 아가씨. 그 뚱뚱한 남자가 말했다. 그는 제법 익숙한 솜씨로 릴라를 리드했다. 둘은 자연스럽게 움직여갔다. 하지만 그것은 춤을 춘다기보다 걷고 있다고 하는 편이 나았다. 상대는 플로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다. 무도회는 처음이시죠? 그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물었다. 어머나, 어떻게 하셨죠? 뭐, 나이 덕분이지요. 뚱뚱한 남자는 세련되지 못한 한상을 피하여 리드하면서 숨가쁜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 난 이런 일을 30년도 넘게 하고 있어요. 30년이라고요? 릴라는 저도 모르게 큰 소리로 말했다. 30년이라면 내가 태어나기 12년 전이다.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해요. 뚱뚱한 남자는 우울하게 말했다. 릴라는 상대의 대머리를 보니 가엾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아직 이렇게 계속하고 계시니 멋지다고 생각해요. 릴라는 상냥하게 말했다. 상냥한 아가씨군요. 뚱뚱한 남자는 이렇게 말하고 그녀를 약간 당겨 안으며 왈츠의 한 구절을 흥얼거렸다. 물론 그렇게 오래 계속되리라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알겠죠? 얼마 후엔 당신도 저쪽 객석에 앉아서 그저 구경만 하게 됩니다. 검은 비로드 옷을 입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팔도 살이 쪄서 땅딸막하게 되고 음악의 박자를 맞추는 것도 지금과는 달리 검은 부채로 하게 될 겁니다. 뚱뚱한 남자는 몸을 부르르 떠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당신은 저기 있는 나이 많은 가엾은 사람들처럼 멀리서 웃음을 머금고 자기 딸을 가리키며 옆에 부인에게 클럽 무도회에서 어떤 징그럽게 생긴 사나이가 저 아이에게 키스하려고 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당신의 가슴은 슬픔해졌고 뚱뚱한 사나이는 그녀를 한층 더 힘주어 안았다. 그것은 이제 당신에게는 아무도 키스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반짝이는 플로어를 걷는 것은 어쩐지 거북하고 위태롭게 될 겁니다. 그렇겠지요. 춤을 좋아하는 귀여운 아가씨? 뚱뚱한 사내는 상냥하게 말했다. 릴라는 가볍게 웃었으나 웃고 싶은 기분은 아니었다. 그럴까? 정말 그럴까? 정말 그대로일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 이 난생 처음인 무도회는 결국 최후의 무도회의 시작에 불과한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니 음악도 달리 들렸다. 슬픈 듯이 커다란 한숨을 타고 오는 것 같이 생각되었다. 아, 세상 일이란 참 무상하구나. 어째서 행복은 영구히 계속되지 않는 것일까? 영원히라고 하더라도 결코 지나치게 긴 것은 아닐 텐데. 전 이제 쉬고 싶어요. 릴라는 말했다. 뚱뚱한 사나이는 그녀를 문 쪽으로 조용히 안내했다. 아니에요. 밖에 나가고 싶진 않아요. 앉기도 싫고요. 여기 서 있겠어요. 릴라는 벽에 기대어 발로 가볍게 바닥을 차고 장갑을 끌어올리며 미소를 지으려고 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작은 소녀가 앞치마를 머리에 쓰고 훌쩍거리며 울고 있었다. 어째서 저 뚱뚱한 사람은 모든 것을 망쳐놓는단 말인가. 저 아가씨, 내가 하는 말을 고지 들으면 안 됩니다. 뚱뚱한 사나이는 말했다. 천만에요. 닐라는 이렇게 말하면서 조그만 검은 머리를 쳐들고 아랫입술을 깨물었다.
또 몇 쌍이 줄줄이 걷기 시작했다. 문이 열렸다가 닫혔다. 밴드 지휘자가 이번에는 신곡을 연주하겠다고 모두에게 알렸다. 하지만 닐라는 춤추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집에 돌아가서 베란다에 앉아 올빼미 새끼가 우는 소리를 듣고 싶었다. 어두운 창가에서 별을 보면 모든 별이 날개 모양으로 길게 늘어져 보였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조용하고 애수를 자아내는 황홀한 곡이 시작되었다. 그러자 곱슬머리 청년이 릴라 앞에 와서 인사를 하며 춤을 추자고 했다. 거절할 수가 없었다. 릴라는 새침한 모습으로 가운데로 걸어가 몹시 못마땅한 태도로 파트너의 팔에 손을 얹었다. 한번 춤을 추기 시작하자 그녀의 발은 금방 매끄럽게 움직였다. 불빛과 진달래꽃, 아름다운 의상, 그리고 상기된 얼굴과 비로드의 의자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 수레바퀴처럼 아름답게 빙글빙글 돌았다. 지금 춤추고 있는 파트너가 닐라를 그 뚱뚱한 사내에게 부딪히게 하여 그가 미안하다고 말하자 그녀는 전보다 훨씬 명랑한 얼굴로 뚱뚱한 사내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릴라는 두 번 다시 그 사나이의 일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